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론 오신원 과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스마트론 업그레이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론의 새 버전인 스마트론 2024는 이번 주 11월 1일에 국내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 버전의 이름들과 다르게 자, 이번부터 출시되는 스마트론의 새 버전들은 연도를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론 버전의 이름은 2024고요. 내년부터는 2025, 그 다음에는 2026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출시 일자는 매년 11월 1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 순서는 캐드캠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캠에 대한 내용은 캐드 발표가 끝난 후에 스마트론 이경아 팀장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부분은 캐드 제너럴 부분이고요. 자, 마우스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보면은 이 왼쪽에 이전, 이후로 이동하는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요. 자, 스마트론 파일 열기 창에서는 자, 이 마우스 버튼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2024 버전부터는 마우스 왼쪽에 있는 이 버튼들이 스마트론 파일 열기 창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의 경로를 찾아가거나 할 때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그래픽 변경된 부분입니다. 자, 보기 메뉴 세팅해 보시면은 면디 곡선 숨김이라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스마트론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커브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더라도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했고요. 자,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텍스트가 표시가 안 되게끔 할 수가 있고요. 자, ZPR 항목에 보시면은 ZPR 선 두께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선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형상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선의 두께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닥에 텍스트가 있는데요. 위에서 보더라도 텍스트가 지금 보이는 상태죠. 자, 뷰에서 면디 곡선 숨김이라는 걸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위에서 봤을 때 커브가 표시가 안 되죠. 원래처럼 쓰시려면 체크를 끄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복합선으로 특정 영역에 선을 묶어서 선의 두께를 두껍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두꺼워진 선이 다시 원래 상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방금 보신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선의 두께가 일정하게 바뀐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변환의 스레드 내보내기 기능이고요. 자, 이 위쪽에 보시면은 아마 스마트론 금형 설계나 어셈블리를 쓰시는 분들은 자, 이런 형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나사나 탭의 형상을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로 스마트론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실제 커브가 아니라 어떤 심볼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파일을 외부 형식의 파일로 변경을 했을 때는 이 심볼 형상이 안 나가고 그냥 홀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사람이 이 데이터를 열었을 때는 이런 표시가 없고 그냥 일반 홀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홀이 탭인지 아니면 일반 홀인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기존에는 색상을 적용을 해서 이게 나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했는데 자, 2024에서는 자, 이런 심볼 이미지가 실제 커브로 나가게끔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내보내기 옵션에 보시면은 이 나사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됐고요. 자,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커브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파일이 열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스마트론의 탭 표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파일의 선택 내보내기에서 파일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 선택 내보내기에서는 탭을 선택을 할 때 자, 필터에서 탭이라는 이런 필터를 활성화해서 드래그 해야지만 탭에 있는 형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탭 부분이 선택이 안 됩니다. 자, 스텝으로 내보내기를 하는데 옵션에서 서클이나 헬릭스
컵으로 나가게끔 선택을 했고요. 네, 확인을 눌러서 변환한 상태에서 다시 이 스텝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아까 탭 심볼 이미지가 실제 컵으로 바뀌어서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카티아라든지 NX라든지 이런 데이터, 이런 프로그램에서 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커브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PDF 가져오기 기능이고요. 간단하게는 PDF 파일을 시마트론 모델링이나 도면 환경으로 갖고 와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PDF 파일에 이런 커브가 모델링으로 불러오게 되면은 실제 커브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커브를 뭐 복합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묶어서 모델링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도면 쪽으로 열어서 치수 확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PDF 파일을 열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제품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PDF 파일을 시마트론 파트 환경으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에서 모듈 선택을 모델링으로 체크를 하고요. 드라프팅을 끄게 되면은 모델링 환경으로 불러올 수 있겠죠. 자, 오픈을 눌러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PDF 파일의 선들이 실제 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 선들을 이용해서 모델링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PDF 파일을 이번에는 드라프팅, 도면 환경으로 불러오는 내용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도면 환경에서 PDF 파일이 불러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CAD 부분입니다. 자, 먼저 보실 부분은 실린더 좌표계 기능이고요. 와이어 프레임에 보시면은 좌표계를 만드는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실린더 좌표계라는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기능은 사용자가 실린더 면을 선택을 해서 실린더 면의 축을 Z축으로 하는 좌표계를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와이어 프레임에 새롭게 추가된 실린더 센터 라인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실린더 면을 선택을 하고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실린더 센터 라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색상이 다르게 표시가 되죠. 자, 색상이 다르게 표시가 된 이유는 직경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직경별로 다른 색상의 커브가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옵션 선택에 따라서 자, 셋으로도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은 실린더 면의 직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앞에 두 가지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자, 실린더 좌표계를 눌러서 실린더 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3개가 나오죠. 자, 포인트를 선택을 하면은 그 위치에 좌표 원점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Z축은 기본적으로 실린더의 축 방향을 가리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와이어 프레임에 있는 실린더 센터 라인 기능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 번에 여러 개의 형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셋 생성을 하겠다 라고 해서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다른 색깔로 라인이 생성이 되겠고요. 같은 색상의 실린더 면들은 동일한 직경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으로 만들어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옵션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만든 형상을 지우고요. 다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트림, 켬이라는 옵션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은 사용자가 저 위치에 입력한 그 값보다 길이가 짧은 센터 라인을 제거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만약에 10mm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10mm보다 짧은 이런 실린더 센터 라인은 생성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도 거리를 재보면은 자, 19.57이라는 길이값이 나오는데요.
제가 편집에 가서 2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20보다는 작으니까 이 부분은 라인이 생성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옵션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못따기 형상 인식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형상을 선택을 해서 제거하거나 할 때 우리가 포켓을 지운다 아니면은 라운드맨을 지운다라고 하면은 이 면 선택 모드에서 지금 보시는 이런 필터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하나의 면을 선택했을 때 관련된 면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은 자, 다른 것들은 적용이 되는데 못따기는 인식하는 게 따로 없어서 못따기 면을 제거할 때는 하나씩 면을 다 찍어 주셨어야 했는데요. 자, 2024에서는 자, 이 필터가 추가가 되면서 못따기 면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은 관련된 못따기 면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솔리드에 보시면은 라운드 사이즈 조정 옆에 못따기 사이즈 조정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쓰는 방법은 라운드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따기 면을 선택을 하고 현재 값보다 키우겠다, 얼마만큼 줄이겠다라는 걸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지정 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값으로 바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면 선택 모드에 보면 못따기가 추가된 거 볼 수가 있고요. 면을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 연결이 돼서 선택이 되죠. 자, 좀 더 빠르게 못따기 면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솔리드에 보시면은 못따기 사이즈 조정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실행을 하고 못따기 면들을 선택을 하면은 자, 현재 값이 측정이 되고요. 자, 여기서 얼마만큼 키우겠다 라고 하시면은 확대하시면 되겠고요. 줄이겠다 그러면은 축소로 하시고요. 감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못따기 정의로 해서 사용자가 그냥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누른 저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형상, 못따기 형상에서 값을 추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이즈대로 못따기를 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솔리드 드라이브 기능입니다. 자, 솔리드 드라이브에서 가이드선, 스파인을 자유곡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드라이브 형상이 만들어졌을 때 측벽이 테이퍼가 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플랜을 지정한다라든지 Z, X, Y 활성을 하게 되면은 자, 수직은 이렇게 측벽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 단면의 두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Z 참조라는 것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자, Z 참조를 이용해서 드라이브 형상을 만들었을 때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고 수직 그 측벽 같은 경우에도 수직으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 드라이브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형상을 단면으로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에서 스파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 테이퍼가 진 거 보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언더컷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XY 활성을 하거나 플랜으로 특정 면을 지정을 해서 그 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두께가, 단면의 두께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Z 참조를 이용한 거고요. 네, 아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향 분석을 통해서 각도를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네, 다음은 솔리드 리브 기능입니다. 솔리드 리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버전, 16 버전에 추가가 된 내용인데요. 2024에서는 이 솔리드 리브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기능을 강화를 했고요. 자, 일단은 열린 구간 닫기. 네, 선의 길이가 짧더라도 제품의 측벽까지 리브를 연장해서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선을 선택해서 리브를 만들 때 특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요. 부분 결과를 하게 되시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는 결과물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떨어져 있는 여러 개 선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멀티 커브 선택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브의 윗부분을 플랫하게 하거나 둥글게 하는 옵션이 있는데, 둥글게 했을 때, 자, 기존에는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어서 형상이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서 좀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브가 꺾어지는 구간에 이 측벽 요 코너 부분의 라운드가 점차 좁아지거나 넓어지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나오게끔 개선을 하였습니다. 자, 리브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솔리드 리브에서 빨간색 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자, 기존 형상에 바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선의 길이만큼만 리브 형상이 만들어지고요. 자, 연장을 통해서 측벽까지 자동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 떨어져 있는 4개의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리브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특정 구간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실패 메시지가 뜨는데요. 부분 결과를 통해서 되는 데만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 불리언 에러가 떠서 기존 형상에 추가가 안 되는 리브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모델링 수정 기능을 통해서 분할된 면들을 일단 하나로 합쳤고요. 그 다음에 살짝 형상이 겹칠 수 있도록 다이렉트 모델링으로 0.1mm 정도 형상을 좀 더 키워서 기존 형상하고 살짝 겹쳐진 상태로 솔리드 병합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아일랜드 면 채우기 기능입니다. 자, 아일랜드 면 채우기는 보통 몰드 금형 설계를 할 때 파팅면을 만들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가공 쪽에서는 가공하지 않을 구간에 덮개면을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바뀐 부분은 기존 아일랜드 면 채우기에 이 필터가 추가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자, 기존에는 사용자가 막고자 하는 구간의 면을 선택을 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얘가 그 선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드래그를 해서 막고자 하는 구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기존에 썼던 이런 방식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관통 포켓 홀 또는 블라인드 스텝 포켓 홀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은 관통된 형상만 인식을 해서 면을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막힌 홀, 그 다음에 스텝 포켓은 어떤 카운터 형상이 있는 이렇게 단이 있는 이런 형상을 얘가 인식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면 채우기를 눌러서 막고자 하는 구간에 기준 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런 필터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모든 포켓 홀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뜨죠. 자, 관통 포켓으로 하게 되면은 관통된 홀 부분에만 빨간색 표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블라인드 스텝 포켓 같은 경우에는 단이 있거나 관통되지 않은 홀 구간만 표시를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이렇게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 그냥 사용자 지정 드래그 하는 방식도 사용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다음은 면 필렛 기능입니다. 면 필렛에서는 추가된 내용이 면 분할 옵션이 추가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자, 파란색과 지금 노란색 요 면들 사이에 제가 필렛 형상을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 필렛을 만들고 나서 요 남는 부분들 있죠. 자, 요런 부분들을 자, 기존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트림을 하거나 해서 제거하는 방법 두 개만 있었는데, 자, 2024에서는 자르지 않겠다 또는 트림 하겠다 외에도 이 분할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없애는 게 아니라 면을 그 필렛 면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그냥 분리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형상을 한쪽을 없애지 않고 나눠서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네, 이런 옵션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적용한 네, 영상이고요. 보통 이 부분은 프레스 금형 설계에서 드로우 금형을 할 때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지금 드로우 면을 만들어서 형상과 드로우 면 사이에 필렛 형상을 자, 만드는데요. 자, 이 아랫부분은 형상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은, 반대쪽 안쪽 부분은 형상을 트림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트림을 하지 않고 따로 선을 만들어서 분할 작업을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정리를 해서 바인더 블랭크로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만든 면 위에 제품 플랜지 부분을 전개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몰드 프레스 디자인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어셈블리 전구 표시 기능 변경된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셈블리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어셈블리 트리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전구 이미지들이 있죠. 자,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기존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전구 중에서 아마 4가지 정도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파트나 어셈블리가 표시 중인 상태는 이렇게 불이 들어온 노란색 전구, 그 다음에 숨겨진 상태에서는 회색 전구 2개가 섞여 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디파이드라고 해서 이 전구 표시 기능 있죠. 자, 보통은 표시 기능을 누르게 되면은 숨겨진 형상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게끔 아예 깊게 숨기는 게 이 표시 작업 무시, 디파이드 기능인데요. 자, 이렇게 적용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색 전구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4가지로만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밑에 3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2024에서는. 그래서 표시 작업 무시 상태에 이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이 전구를 강제적으로 키게 되면은 지금 아래 보시는 이 십자 표시가 떠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가 디파이드 됐는데 사용자가 강제로 전구를 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흰색 전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서프레스 기능이죠. 실행 보류를 하게 되면은 트리에는 표시가 되지만 실제는 이게 적용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행 보류라고 해서 흰색 전구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런 2가지 형태의 파일이 이 하위에 들어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상위 어셈블리에는 자, 이런 표시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점이 표시가 되고요. 자, 요게 있는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하위에 실행 보류 중이거나 아니면 표시 작업 무시 상태의 파트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구를 한번 눌러보면은 지금 표시 중인 상태에서는 노란색 전구, 자, 꺼진 상태에서는 회색 전구, 자, 그 다음에 표시 작업 무시를 하게 되면은 검은색 전구로 해서 표시 기능을 누르더라도 표시가 안 되게끔 할 수가 있고요. 자, 실행 보류를 하게 되면은 앞에 S라는 표시가 뜨고요. 히스토리는 남아있지만 여기에는 실제 지워진 것처럼 표시가 됐는데, 자, 이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흰색 전구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어셈블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위에 뭐 표시 작업 무시나 실행 보류 중인 파트가 있게 되면은 자, 검은색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각 파트의 표시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전구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탈로그 수식 유지 기능이고요. 자, 기존에는 카탈로그를 넣은 상태에서 이 카탈로그에 수식을 적용한 경우에 자, 이렇게 수식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수식이 적용된 상태에서 파트의 사이즈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 수식이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식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2024에서는 사이즈를 변경하더라도 수식이 계속 유지가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색 밀핀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수식이 걸려 있는데요. 자, 셋업 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추가 편집을 통해서 이 밀핀의 카탈로그 사이즈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수식이 초기화 되는데 수식 유지를 누르게 되면은 사이즈가 변경이 되더라도 수식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몰드 파트 셋업 부분이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파팅을 할 때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배열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배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제품의 뭐 X축 방향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Z의 위치를 좀 더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미리 보기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기능들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은 파트에서 제품을 정렬을 한 상태에서 보통 시작을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작업 좌표에서도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품 파일을 따로 열어보게 되면은 지금 좌표계 기준으로 살짝 틀어져 있고요. 제품 위로 떠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어셈블리 기능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아웃 파트를 선택을 해서 제품이 들어올 위치에 이렇게 좌표계가 4개가 배열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해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해서 4개의 제품을 불러왔고요. 자, 정렬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제품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작업 좌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 포인트 2개를 선택을 해서 X축의 방향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각도를 측정해서 그 원하는 값만큼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방향 선택하기가 쉽겠죠. 자, Z축의 위치도 간단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좌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렬이 있는 상태죠. 자, 레이아웃 파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셋업에서 제품의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좌표계가 변경이 되면서 제품의 간격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셈블리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때만 가능한 거고요. 파트에서 주로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다음은 프레스의 드로우 비드 디자인 기능입니다. 자, 기존에는 드로우 비드 형상을 만들 때 보통 라인을 만들고 파이프나 그 다음에 또는 솔리드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드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기능을 별도의 명령어로 생성을 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원형이나 아니면은 사각, 사다리꼴 모양의 리브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떨어져 있더라도 자, 이렇게 투영을 해서 자동 투영을 해서 쓸 수가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거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로우 형상을 드랍하면서 형상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옵션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다이 디자인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앞에 있는 드로우 라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투영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면 위에 있기 때문에 투영 기능을 끈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원형 형태의 비드 형상을 만들어 봤고요. 자, 끝부분을 80m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7mm를 내려서 자연스럽게 형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형 비드고요. 자, 편집 가서 자, 사각형 형태, 사다리꼴 모양의 비드로 변경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런 식의 드로우 비드를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드래프팅 기능이 되겠습니다. 도면 기능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바뀐 부분을 확인을 잘 해주시면 좋겠죠.
자, 먼저 도면 표준 설정 창 개선 내용이고요. 자, 시마트론 제어판에 보면은 도면 설정을 바꾸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창이 도스 창에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저장하는 것도 그렇고 설정을 변경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자, 이 창을 좀 모던하게 변경하면서 사용자가 좀 더 보기 쉽게, 저장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마트론 설치하고 도면 기능을 쓰겠다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자, 도면 표준을 JIS, GIS로 해서 파트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평면도 기준으로 정면도, 측면도를 만들어 보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문제없이 삼각법으로 이렇게 파트 뷰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GIS 상태에서 원점 지수를 뽑게 되면은 선과 선 사이에 이렇게 연결된 선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초기 설정이 아닌 시마트론 제어판에 있는 도면 설정으로 가서 변경을 할 거고요. 자, 이 창이 예전에는 도스 환경이었는데 이렇게 좀 모던하게 스타일이 변경이 됐고요. 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끄고, 자, GIS 저장을 하고요. 나간 상태에서 시마트론 다시 실행하고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뷰를 생성을 하고 치수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는 뭐 동일하게 삼각법으로 나왔고요. 치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연결된 선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해당 항목을 껐기 때문에 그런 선들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도면 업데이트 개선된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는 도면을 업데이트를 할 때 만약에 하나의 도면에 여러 개의 시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시트를 활성화해서 업데이트를 눌러야지만 사용이 됐었죠. 근데 바뀐 2024에서는 모두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눌러서 각각의 시트를 따로따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파일에 있는 도면 일괄 업데이트를 눌러서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자, 도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표시가 뜨죠. 도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시트가 3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시트를 활성화해서 업데이트를 하죠. 자, 근데 바뀐 2024에서는 이거를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도 로그 파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파일을 닫은 상태에서도 업데이트가 가능하죠. 그래서 파일을 닫고, 자, 도면 일괄 업데이트를 눌러보면은, 자, 목록창에서 파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 업데이트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업데이트가 됐는지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은, 자, 업데이트 표시가 안 뜨죠. 업데이트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부분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기하공차 부분이고요. 기하공차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좀 변경이 됐고요. 일단 표면 거칠기 창이 최신 표준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형상 데이터, 형상 공차, 형상 데이텀에서 요 텍스트 있죠? 요거를 수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진 거를 수직으로 돌려서 바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넣을 때 요 하단에 요 빈 칸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 밑에 치수 밑에 자, 공차 프레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신 요 형상 데이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차 프레임 같은 경우를 이 치수하고 연관시켜서 부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수 옆에 바로 이렇게 붙여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수직을 눌러주게 되면은 90도 회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치수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수창 요 하단에 보면은 빈 박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눌러 보게 되면은 형상 공차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없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형상 데이텀이라든지 치수 공차 같은 이런 심볼 이미지를 이 치수에 부착을 시켜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수 옆에 이렇게 붙이는 과정이고요. 자,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작업이 좀 힘들었죠. 자, 표면 거칠기도 최신의 표준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기하공차 부분이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소거리 치수고요. 이 홀관 거리를 우리가 이 치수를 뽑을 때 보통은 수직이나 아니면 수평으로만 뽑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간단하게 치수 설정창에 최소거리라는 것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최소 거리 값으로 치수가 뽑히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라인을 그려놓고 네, 포인트 찍고 라인 찍고 치수를 뽑아야지만 이렇게 뽑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선을 만들지 않고도 빠르게 최소 거리 치수를 표시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멀티뷰 생성 기능인데 멀티뷰 할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뷰 사이에 간격 조절을 우리가 따로 설정한 게 없었기 때문에 뷰를 생성한 상태에서 우리가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뷰를 수동으로 움직이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자, 멀티뷰 안에 이 간격을 조정하는 네, 이런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멀티뷰를 눌러서 파트를 선택을 하고요. 아래에 있는 레이아웃에서 세 가지만 체크를 해서 평면, 정면, 측면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뷰 간격 바를 조절하게 되면은 이 간격이 이렇게 바뀐 거 볼 수가 있고요. 수직만 체크해서 수직 부분만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치수를 눌러서 홀관의 최소 거리 값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자,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으로만 됐었는데 자, 최소 거리 치수를 체크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자, 다음은 프레임 배열 편집 기능 개선이고요. 이 프레임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 시마트론 그 도면 프레임을 여러 개를 배열을 해서 그 프레임 안에 각각 파트뷰를 생성하는 이런 기능인데요. 보통 하나의 도면 파일 안에 여러 개 파트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창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자, 중간에 삭제를 하고 싶은 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지우는 게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는 것도 안 됐어요. 근데 2024에서는 삭제하는 버튼이 추가가 됐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 이 밑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를 바꾸는 이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게 프레임 안에 뷰가 한쪽에 쏠려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중앙에 배치할 수 있게끔 네, 옵션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뷰의 프레임 배열을 눌러서 일단은 가로 6개, 세로 6개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 형상을 불러오겠습니다. 어셈블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어셈블리 하이 파트가 자동으로 배열이 되고요. 자, X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 파트만 제거가 됩니다. 목록에서. 그리고 순서를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자, 순서를 바꾸는 게 가능하고요. 자, 뷰를 생성하기 전에 프레임을 네, 선택을 하고 프레임 가운데를 기준으로 중앙에 배치를 하겠다 체크를 해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네, 프레임이 일정 간격으로 배열이 되고 파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 뷰가. 자, 마지막 내용이고요. 가공 속성 색상 표시 기능입니다. 자, 가공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 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표시된 내용들이 이 도면에서 홀 테이프를 뽑게 되면은 홀 테이블 안에
텍스트나 어떤 심볼로 해서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기능 외에도 우리가 색상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공 방법에 따라서 색상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자, 가공 기술에서 각각의 홀더를 선택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자, 도면으로 가서 뷰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저렇게 색상이 칠해져 있더라도 도면에서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공 속성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라인이 표시가 되죠. 자, 가공 속성 항상 표시라는 걸 체크를 하게 되면은 표시가 되고요. 끄게 되면은 자, 그냥 검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체크를 하게 되면은 표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속성 정보가 바뀌었을 때 실제 변경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드릴 작업하겠다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지금 변경을 했고요. 저장한 상태에서 다시 도면으로 가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주고요. 속성 창에서 자, 밑에 있는 라인 속성 리셋을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아까 빨간색 구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뀐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CAD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가공 쪽 캠에 대한 부분은 이경화 팀장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